저랑 똑같은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류를 하면서 3년 넘게 3PL을 화주로서 사용해봤다? 그것도 3군데 이상? 거기다 견적도 한 폴더 이상으로 다 받아봤다? 그런 경우 진짜 거의 없어요. 실제 화주로서 3년 넘게 3PL을 직접 써보면서 깨달았었어요. 실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3PL이 필요한지를요. 23년도에 제가 중국 사회부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3PL 선택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 없이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깊은 후회였었어요. 그 당시에 사용자 입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들을 공유했었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화주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했었어요. 그 영상들을 아마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입고 수량 누락, 그 다음에 뭐 태전 폭탄 등 제가 직접 겪었던 실사례들을 찍었던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2, 3년 정도가 이제 그로부터 지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생각이 좀 달라진 포인트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지만 3P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아셔야 되는 포인트들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3P 사용하면서 느꼈던 대표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은데 크게 4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비용이죠. 저는 비용을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봉도 서로 협상을 하잖아요. 서비스를 해줬으면 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비용을 좀 낮게 보이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돈 내부분 비슷한데 그거를 좀 낮게 보임으로써 어느 정도 화주를 확보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택배비가 뭐 2,050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택배비를 우리가 딱 들었을 때 택배 보낼 때 내는 비용이 2,050원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막상 그 요금서를 뜯어보면은 작업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은 솔직히 결국엔 다 비슷해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총 비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이 정도 금액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비용 구조를 다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어떻게 그걸 다 알려줘요. 막상 최저가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은 다른 곳에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딘가에서는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최상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최저가로서 공급을 하겠다는 건 저는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퇴점을 했었고 업체에서 느끼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퇴점 비용을 높게 만들어 놓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소리냐면 입점했을 때 혜택을 여러 가지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은 그 혜택을 이제 반납하게 하는 거죠. 약간 핸드폰이나 인터넷 요금제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들어올 때는 비용이 낮지만 막상 나갈 때 그 반출 비용을 높음으로써 그 마진을 상쇄하는 거죠. 그런 포인트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갈 때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월세 계약도 아니고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은 위약금을 낸다는 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감정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화주 입장에서는 이게 3PL을 옮길 때 그냥 옮기면 되지가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현물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냐면 재고를 이제 보통 전체로 옮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을수록 그거를 검수해야 되니까 입고라든가 반출이라든가 그런 기간들이 연장이 되잖아요. 게다가 이제 퇴점 과정 중에 이제 쇼핑몰 출고가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택배를 이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쇼핑몰 화주 입장에서는 매출이 멈추는 그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에 따라서 이제 순위 변동이 민감한 쿠팡 같은 경우는 예민할 수밖에 없죠. 판매량이 없으면은 상품 노출 순위가 내려가고 그만큼 손해를 보니까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느꼈던 가장 불편했던 거는 재고 관리가 너무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품절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쇼핑몰 화주가 창고에는 매일 방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3PL 관리 체계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통 매달마다 보관비라는 걸 정산을 받아요. 그런데 이 보관을 그렇게까지 컨트롤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실제로 이제 아래 사진이 15팔레트를 이제 보관비로 납부하던 화주분 거를 이제 인계받았던 사진인데 아무리 봐도 이제 15팔레트의 물량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쳐져봐야 이제 6팔레트 정도인데 이게 현장에서는 바빠서 이거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동기적인 요인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갖춰 놓거나요. 아래는 이제 화주에게서 전달받은 입고 예정 수량이랑 이제 실제 작업 수량이 계신데 전달받은 예정 수량이랑 실제 작업 수량이 턱없이 모자라죠. 총 수량은 이제 10,000개 이상을 입고 전표를 받았는데 막상 다 세보니까 8,900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고가 한 1,000개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는 휴먼 에러라고 하기엔 너무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뭐가 문제냐면 재고가 안 맞으면 품절로 고생해요. 원래 있는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그거를 내가 품절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문자로 돌리거나 일괄 취소하거나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심할 때는 19명한테 문자를 돌렸었어요. 재고가 안 맞아서 다 품절이라고 해가지고 그 19명한테 문자를 돌렸던 적도 있어요. 특히나 의류나 액세서리 이런 거 하신다? 그러면 진짜 지옥입니다. 참고로 저는 애견의류로 그걸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알아요. 종류가 다양하면은 작업자들이 고생을 해요. 그쪽은 정말 기피하는 영역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작업자들이 고생해요. 저도 초창기 때 제가 직접 택배 싸서 다 보냈었는데 싸면서도 나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문을 한 나도 헷갈리는데 그걸 작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랑 액세서리 하시는 분들은 3PL에서 퇴점 요청을 받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실제로 저도 너희 거는 물량도 작은데 관리가 너무 힘들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별말을 안 했던 게, 왜냐면 그게 팩트였어요. 실제로 관리가 어려운 게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게 매뉴얼이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달받은 매뉴얼이 있는데 화주 입장에서 그거를 따라해봤냐고 하면은 그렇다고 할 만한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매뉴얼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장기간 동안 써봤던 그 경험이 되게 귀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저랑 똑같은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 유튜브 하시는 분 중에선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류를 하면서 3년 넘게 3PL을 화주로서 사용해봤다? 그것도 3군데 이상? 거기다 견적도 한 폴더 이상으로 다 받아봤다? 그런 경우 진짜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그것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매뉴얼이 없다 보니 거의 대부분 화주가 다 맨땅에 헤딩해요. 정말 알아서 해야 돼요. 대부분은 진짜 밀크런 같은 것도, 파레트 같은 것도 다 자기가 알아서 다 공부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화주 입장에서 안 써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센터 이렇게 크다는 그런 사진만 이제 보여주는 게 대부분인 거죠. 창고가 크면 좋은데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그 창고 큰 거랑 내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건 그냥 문제없이 잘 나가고 내 거 귀하게 여겨주는 게 더 베스트한 선택지인 거지, 그 창고가 크고 작은 거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창업자분들이 낡고 최신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말들이 저는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밀크랑 어떻게 내보내는지, 그 다음에 입고전표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하는 3PL을 3년 동안 써보면서 느꼈었던 좀 불편함들이었어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3PL 추천해드릴 때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한 선택지들은 다음 조건들을 이제 만족하는 것들인데, 우선 비용 구성이 단순한 것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3PL에 납부할 돈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쇼핑몰은 보통 정산 주기가 한 달이 넘기 때문에 자금을 예측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의류나 계절 아이템 그런 거 취급하시는 분들은 더 공감하실 건데, 여름이랑 겨울 되면 현금 흐름이 막혀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얼마가 지출될지를 미리 알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러려면 비용이 단순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나와줘.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 재고를 책임지는 곳으로 가면 좋아요. 재고 관리가 돼야 쇼핑몰도 품절 관리가 돼요. 이게 진짜 제일 스트레스였던 게, 한두 건 취소하는 거는 사실 쉬워요. 그냥 그거 안 팔면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한 뭐 5건, 10건 이렇게 넘어간다?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특히나 이게 만약에 의류나 액세서리 같이 대체 상품 찾기도 힘들다?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런 쪽이시라면 재고 관리를 잘 해주는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요즘은 의류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그런 거 전문 3PL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게 낫고, 여기서 약간 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보관할 때 혼적 여부가 가능한지를 보시면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한 팔레트에 한 품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근데 의류나 액세서리는 스큐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든 걸 다 팔레트 단위로 돈을 받게 되면은 보관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적 허용이라고 해가지고, 혼적 허용이라고 그냥 말을 할게요. 한 팔레트에 여러 가지 스큐를 보관할 수 있는 거, 그런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보관비를 진짜로 보관을 해봐야 아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걸 유도리 있게 운용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는 재고가 진짜, 나중에 그 네이버 초록창이나 한번 쳐보세요. 그 재고 잃어버려가지고 소송하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100개를 받았는데 나중에 까보니까 50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돈을 왜 받은 거예요?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세라고 해서 돈을 받은 건데, 그런 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갖춘 곳이 없을까를 저는 항상 갈망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오픈을 하게 됐어요. SMB 3P라는 이름이고, 특징들은 제가 언급했던 문제점들에 대한 제 나름의 해결책들을 갖고 왔어요. 일단 퇴점할 때 먼저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자신한테 맞는 서비스가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아닐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만족하시면은 언제든지 부담 없이 퇴점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놓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현물이 움직이면.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왜냐하면 현물이 움직여야 되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위약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왜 그걸 3달 전에 얘기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보관비를 한 달 더 받거나 그런 거 없어요. 반출비만 정산하실 때 빼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재고 관리를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계약서에다 그걸 적어놨어요. 저도 견적을 많이 받아봤지만 견적을 물어볼 때 잘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재고를 책임지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곳은 저는 한 군도 못 봤어요. 예를 들어서 3P에서 100개가 입고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00개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명시를 했어요. 입고가 된 거는 3PL이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입고할 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입고할 때 저는 좀 유연하게 운영했으면 좋았던 것이, 예를 들면은 쪽집게 2000개 이런 게 입고됐다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세는 게 맞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그런 것들은 단가가 작기 때문에 재고를 신경 쓰지 않는 제품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상관이 없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서로 합의하에 세지 말고 그냥 벌크 단위로 대충 이 정도다라는, 입고될 때 문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개인지.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고 책임을 지지 않고 입고비를 면제받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부자재, 포장재, 행사 리플렛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3PL의 기본적인 모토는, 입고로 인정한 제품은 책임을 져준다입니다. 특히나 재고 차이가 나면은 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이제 보상을 해드려요. 다만 이제 서로 합의하에 뭐 로켓크로스 허브로 나가는 것들은 입고비 같은 건 면제잖아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책임을 져줄 수 없는 거고, 서로 합의가 된 것도 당연히 면제입니다. 그 정산 같은 거는 저는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옛날에 쇼핑몰 그 기장 맡길 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5월에 나올 종소세를 미리 알려주셨어요. 2월, 1월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대비하기가 정말 쉬웠었거든요. 이 아이디어가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보통 25일을 기점으로 이거를 정산을 해요. 정산을 하는데 10일에 한 번 알려드려요. 어느 정도가 나왔고 앞으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25일에 얼마를 내야 될지 아니까 돈을 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정산이 잡혀있는지 정산을 2번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화주 입장에서 매뉴얼을 제가 만들었어요. 지금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좀 화주 위주로 좀 세팅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굳이 자사 메신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카카오톡이 최고예요. 카카오톡으로 소통하면 돼요. 화주가 스스로 반품 교환, 송장 신청할 수 있게 해놓으면은 대부분은 CS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오픈 시켜놨어요. 알아서 교환 신청하고 반품 신청하고 회수 송장도 알아서 그 확인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다 오픈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발주 방법, 로켓크로스, 밀크런까지 제가 직접 매뉴얼 만들어서 안내드리고 있어요. 모르는 건 제가 스터디에서 알려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따로 화주 아이디를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오히려 관리자 아이디는 전 잘 안 쓰는 게, 왜 그러냐면 화주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는 걸 알 수 있어야 그 매뉴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상하차비랑 입고비를 제가 내고 있어요. 제가 만든 건데 제가 돈 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올 거 아니에요. 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3PL의 첫 번째 고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저예요. 저도 고객처럼 사용하고 있고 수수료도 그대로 다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도 똑같이 다 발급받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도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있고, 진짜 고객처럼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점점 캐치해 나가고 있어요. 창업해서 운영하시는 분 중에서 단연간 그 화주 입장에서 3PL을 사용해보고 창업해보신 분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생활자파라면 모를까 의류 액세서리 하신 분 중에서 창업했다?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안 받는 곳이 되게 많아요. 회전 권유를 받는 곳도 제일 많은 업종이기도 하고, 실제로 제가 이거 프로그램 이제 세팅할 때 그 담당자분한테 들었던 얘기가, 대표님은 의류랑 액세서리를 취급하실 건가요? 였었어요. 저는 써봤기 때문에 알죠.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저는 의류를 했던 게 되게 원망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이게 돈은 안 되는데 관리 포인트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자기한테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오히려 관리 난이도가 높은 품목으로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문제고 어떤 게 정말로 필요한지를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경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희는 의류랑 액세서리 같은 거는 이제 안 받을 거냐라고 한다면, 소량 대량 물량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해 드리자는 게 S&B의 기본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보관에 대한 방식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적어놓도록 하고, 로켓크로스 제품 보관비 면제 이벤트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로스로 나가는 제품들은 어차피 허브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14일 동안 보관비를 면제해드리고, 만약에 배대지를 써서 오시는 분들은 30일 동안 이제 면제를 해드려요. 정리하면 수입자의 경우에 다음 시나리오가 가능한 거죠. 인천에서 3PL 입고할 때 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쿠팡에서만 물건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마켓에서도 이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3PL에서 판매로 나가야 되고 일부는 그로스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차량으로 이동한 다음에 일부는 3PL에 보관하고 일부는 전달용으로 따로 보관해놨다가 그로스로 순차적으로 내보내는 방식이 가능한 거죠. 끝으로 제가 3PL뿐만 아니라 포워딩이랑 특송사까지 이제 오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청에서 허가가 났고 곧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쪽들은 유튜브에서 제가 이야기할 게 없어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아마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류 흐름을 이제 갖고 되면서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었던 그런 보증 시스템들을 구축하려고 해요. 그거를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교육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강사가 짊어지는 그런 교육을 이제 만들고 싶다는 게 제 목표인데, 보증 시스템에 대한 것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3PL에서 시작을 합니다. 3PL에서 재고를 계약으로서 보증해주는 게 그 시스템의 첫 번째예요. 배대지에서의 흐름, 포워딩 특송사에서의 흐름, 생산 제조에서 보증 시스템까지의 흐름, 그 세 가지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그 흐름들에 대해서 보증을 적용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오늘은 이야기가 많이 길었네요. 3PL을 이야기할 게 꽤 많습니다. 이점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에다 제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그 내용들 읽어보시고 이점 시청 문의 남겨주세요. 카카오톡도 제가 닫아놓을까 하다가 열어놓는 게 아무래도 서로한테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픈시켜놨습니다. 다만 그거는 현장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장은 바빠요. 현장은 하루 종일 그 택배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느릴 수 있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용 확인해보고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 이제 검토한 뒤에 순차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